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이 지금 현재까지도 판문점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예술단 파견에 이른바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 예술단이 포함될지, 또 예술단의 규모와 구체적인 공연 일정은 어떻게 정해질지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기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도 판문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오늘 이 실무 접촉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좀 짚어보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호 교수님께 좀 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의미가 어떨까요? 근데 지금 이제 올림픽까지 한 3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예술단보다는 선수단을 먼저 논의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17일 날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네. 좀 순서가 좀 바뀌었고 또 20일 날 스위스 로잔에 가서 또 남북이 그 회담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예술단을 먼저 논의하자고 한 것은 북한이 노림수가 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모처럼 차려진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북한의 정치 선전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또 유명한 현송월이나 이런 사람들 대표단으로 나온 거 보면은 그런 노림수가 다분히 있지 않나 보고요. 북측 대표단장 중에서 그 대표단장으로 나온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 운영국장 사실은 당 선전선동부라고 당의 이 선전을 담당하는 거기에 부부장, 우리가 뭐 차관급이거든요. 그것으로 음악과 무용, 예술 이런 분야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 직책이 있다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차관급인데 우리 국장, 실장급이고 다른 데 가도 북한이 트집 잡았잖아요. 낮춰서 이렇게 나온 데는 북한이 반드시 예술단으로 뭔가 노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그러니까 선수단 협상보다 예술단 협상을 먼저 요청한 것의 의미까지 또 짚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장철훈 교수께도 드리겠습니다. 이 의미까지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김기호 교수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IOC랑 그리고 IOC하고 남북이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스위스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선수단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은 사실 IOC를 배제하고 남북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다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는 우선 뭐 북한이 보내겠다고 했던 여러 가지 단자 붙은 것들이 한 8가지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서는 예술단이 실무적인 준비나 이런 부분에서 그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북쪽에서 그 예술단 접촉을 요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평창 올림픽 지금 실무 접촉 전체 회의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는데 오늘 양쪽 대표단의 구성이 좀 궁금한데요. 그 전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이 오늘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눌까요? 네. 네,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왔다고 했는데 현송월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또 오늘 양측 대표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양측 대표단은 북한의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문화예술계 인사나 아니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양쪽 당국의 정책을 책임지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송월 그 모란봉 악단 단장으로 알려져 있는 현송월 단장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참 오늘 실무 접촉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는 가장 나이가 어린 상황이고 혼자 또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가장 많이 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성악가수 출신으로 30대 후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하게 이름도 지어줬던 모란봉 악단의 단장을 맡아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북한에서 승승장구하는 여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단 구성에서 북한이 갑자기 한 명을 교체했거든요. 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원래 그 관현악단 지휘자로 있었는데 예술단 무대 감독을 했잖아요. 네. 제가 뭐 이제 음악의 전문적인 아니지만 관현악은 오케스트라면은 이 음악 클래식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라든지 또 무대에 꾸며진 배경 그림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그 체제를 선전한다든가 또는 그 김가 집안의 그 우상화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좀 효과가 없겠죠. 네. 근데 이 모란방 악단 같은 예술단 무대에 올리다 보면은 그 뭐 핵미사일 그런 장면도 넣을 수 있고 또 노래 가사말로 걸그룹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노린 거지 않았나. 시각 효과까지. 그 북한 말에 의하면 그 음악의 김정일이가 볼 때 그 정치가 없는 음악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음악, 문화, 예술은 다 정치와 체제를 위한 거거든요. 네. 인물을 바꾼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짚어주셨는데요. 혹시나 장 교수께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존에 북쪽에서 실무대표라고 실무 접촉을 위한 대표단이라고 보냈던 명단 중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현악단 지휘자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종호 예술단 무대 감독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 관현악단 지휘자, 관현악단이 남쪽에 오는 것과 관련된 실무 대표 접촉이긴 하지만 현성월 단장도 있고 다른 사람도 관현악단 관계자로 돼 있기 때문에 관현악단과 관련해서 많은 인사를 한꺼번에 내보내기보다는 그 예술단이 남쪽에 가서 공연을 할 때 실제로 아까 김기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무대 장치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 점검해야 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대와 관련된 그런 사람을 실무 접촉에 넣어서 조금 더 협의를 세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실무 접촉 대표단의 일원을 바꾼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안종호 예술단 무대 감독이 그 현송월이 팀장으로 있는 모란봉 악단 거기에도 관여돼 있어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우리 한국판 걸그룹으로 소문난 모란봉 악단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또 정지 작업이 아니냐 뭐 그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공연이 만약에 성사가 되려면 양쪽 간의 조율도 어느 정도 거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사실 뭐 북쪽에서 예술단이 내려왔을 때 어느 지역에서 공연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어느 무대에 설 건지까지는 논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느 지역에서 몇 회의 공연을 몇 시쯤에 한다. 그리고 그 공연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일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기호 교수님 초반에 말씀하셨던 북한의 과도한 정치적인 선전장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의도를 그런 의도를 북한이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실무회담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거고요. 우리 쪽도 북한의 예술단을 받겠다고 한 만큼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대표 접촉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 얘기가 나오듯이 뭐 공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동 공연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송월의 직책을 보면 모란봉 단장으로 안 나왔고 관현악 악단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는 북한에서 이 김정일 말기부터 김정은 시대 은하수 관현악단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그 내부 문건에 보면은 은하수가 뭐 핵폭탄보다 강하다, 은하수탄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근데 장성태 숙청하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은하수 관현악단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현송월의 직책을 봐서는 현송월이 걸그룹 모란봉도 하면서 이 은하수 관현악단 실질적인 단장을 역할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오는데 남북이 할 때 북한은 차이코프스키 곡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2년에 그 정명훈 지휘자가 프랑스에서 만났을 때 한번 그 아리랑 판타지를 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관현악단 합주는 조금 맞춰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아리랑을 언급해 주셔가지고요. 장철웅 교수님, 혹시 아리랑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고는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남북한이 합동 공연을 한다거나 북쪽이 남쪽에서 공연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의 정서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뭐 김정은 우상화와 관련된 거나 아니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그런 내용의 곡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 아무래도 아리랑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한의 예술단이 남쪽에 와서 공연을 했던 그런 중요한 레파토리들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게 관현악단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가지 교향곡들 중에서 네. 남쪽에도 익숙하고 북쪽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예. 그런 내용 중심으로 내용을 이 예술단의 공연 내용을 구성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측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같이 하자 하면 이제 남쪽에서 받아주면 같이 할 수도 있다는 뭐 말씀이시네요. 남쪽에서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받는 대신에 뭐 또 다른 다른 거 무언가를 우리 같이 하자. 요구해서 이번에 이제 예. 남쪽에서도 코리안 심포니 관계되는 분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바로 얘기하는 그거 바로 통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누구 뭐 베토벤 교향곡 몇 번 예. 뭐 이렇게 하면 바로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됐는데요. 북한이 예. 실무회담을 이제 17일이죠. 모레 오전 10시에 열기로 이제 확정을 했는데 이 실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갈까요? 아무래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실무회담이고 네. 북쪽에서 이제 수석 대표로 우리 쪽에 통보해 주는 사람이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전종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서 볼 때는 이제 아주 잘하는 대남 일꾼 중에 한 명이고 1월 9일 고위급 회담에도 차석 대표 형식으로 참석했던 사람이고요. 우리 쪽에서도 그에 맞춰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비롯한 예. 올림픽 관계자와 이제 대북 정책과 네. 관련된 인사들이 회담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예. 북쪽에서도 그에 맞춰서 올림픽과 관련된 사람도 나오고 예. 남북 관계와 관련된 대남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뭐 평창 올림픽의 선수단이나 응원단이나 이런 걸 보내는 문제와 예. 관련해서 주로 협의를 하겠지만 예. 그 문제뿐만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다른 내용의 협의들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라고 살짝 짚어주셨고요. 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예술단 말고 다른 단위 선수단 말고 뭐 또 태권도 시범단 예, 예. 또 뭐 고위급 뭐 창간단 응원단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선수단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예. 이런 큰 윤곽도 정해고요. 또 20일 날 스위스에 가야 되니까 예. 그럼 북한 팀이 참가하면 어느 팀이 얼마나 규모로 올 거냐. 예. 네. 또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느 종목에서 어느 정도 선수가 갈 수 있느냐. 예. 또 뭐 이제 와일드 카드로 건의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서로 이제 합의가 되면 예. 그걸 가지고 이제 20일 날 스위스에 가서 예. IOC와 또 협의하겠죠. 네. 네. 만약에 그 밖의 문제들이 또 따로 논의가 된다면 지금 앞에서 짚어주신 대로 있다면 어떤 걸 짚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그 비용 같은 문제가 안 나올까요? 비용이요? 선수들이 묵을 숙소 장소의 비용 같은 건 누가 되느냐? 예. 네. 또 이동하는 수단은 어느 수단으로 오는데 네.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남북 군 통신선을 이렇게 해놓은 곳은 네. 통상 그 통신선에 의해서 이동하는 규모, 장소, 수단, 육로 몇 시에 통과하느냐.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개성 우리 공단 같은 그 통로로 이용할지, 그리고 와서 뭐 철도로 이용할지, 네. 아니면 금강산으로 와서 평창으로 갈지, 예. 그런 것들까지도 경호 안전 문제도 있어서 예. 다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무회담에서 논의될 내용들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단자가 뭐 그렇게 8개 이렇게 붙은 거 봐서는 예. 역대 최대. 최대. 예, 적게는 한 500명에서 예. 많게는 한 1000명 정도까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추산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진짜 역대 최대가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얘기도 좀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북한 매체들이 그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또 대남 선전용 매체를 통해서 선전 포스터도 공개를 했고요. 이건 의도를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 오이사 조치의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 속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예.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그 관계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 예.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 이제 그 신년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이거
그 평창 올림픽에 북쪽에서 내려와서 분위기만 띄워주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비판이나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내부의 반발이나 이런 걸 무마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내부 사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통일부의 백태현 대변인이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하에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북쪽에도 내부 사정이 있는 걸로 보인다. 근데 그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언급을 했던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북쪽 입장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네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무마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큰 틀의 합의는 된 거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지켜나가고 이행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비난이나 선전 포스터 등등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비난의 경우는 그렇고요. 선전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받아서 우리 민족끼리나 아니면 민족의 화합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선전 포스터들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세게 한번 나오고 달래는 쪽으로도 한번 나오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우리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좀 덤덤하게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규호 교수님, 이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쪽에서도 어떤 그 지금 어떤 남북 관계 해빙 무드를 고려해서 대응 수위를 좀 조절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도 있지만 북한의 노림수를 보면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미사일을 뭐 연실 쏘아대면서 미국 본토에 화성 15형을 쏘아대면서 또 미국하고 대화할 문제지 한국하고 문제 남한하고는 남조선하고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통미봉남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김정은 신년사에 나오면서 이걸 축을 바꾸잖아요. 미국하고는 대결의 장으로. 핵무기도 동족을 위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민족끼리 하면서 대화를 주장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나오게끔 기여한 바가 있다. 그랬더니 그걸 지금 싸잡아서 비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비난했고 그다음에 민족을 우선시한다면서 왜 외세를 끌어들이느냐. 뭐 아메리카 깡패들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북한의 노림수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북 압박이 너무 거세지고 내부적으로도 힘들고 대외적으로 완전히 고립에 몰려 있으니까 우리를 탈출구로 이용해서 우리와 미국과를 이간을 시키면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면서 평창 올림픽이라는 평화 축제를 자기들의 선전장으로 이용하면서 우리가 핵미사일만 쏘는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음악도 하고 예술도 하고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다. 이런 걸 한 번에 보여주려는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거론을 했거든요. 여기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이렇게 제의를 했을 때 그 북측 여종업원 12명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명균 장관이 오늘 아침엔가 다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기존에 예상했던 그리고 북쪽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였다. 이 12명 송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 그 설 구정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해서 그게 성사가 됐다면 평창 올림픽과 함께 더 분위기가 고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12명 문제에 걸려서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정말 우리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데 이산가족 상봉이 되려면 북한이 걸고 넘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북한이 전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적시점에서 들고 나온 게 개성공단 문제, 그다음에 금강산 문제, 오이사 주체 해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걸 뭐냐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다급해진 돈을 구하려는 거거든요.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니까 회담이 자초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탈북 여종업이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예. 우리가 강제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네. 예, 그것을 갖고 걸고 넘어지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안 해주겠다. 너네가 예. 돈을 싸들고 오지 않는 한 안 해주겠다. 뭐 그런 속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이 해법에 대한 그 해석은 두 분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성공단 부분 금강산 관광지역의 524 조치 해제. 요건 저번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물론 이제 조명군 장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탈북 여정어머니 송환 문제. 근데 이건 어차피 북측에서도 우리에게 제안을 만약에 했다면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들의 입장에선 남한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속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내어줘야 그쪽에서 이산 가족을 들어줄까요? 교수님 해법 듣고 싶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인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와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는데 예. 사실상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문제들이 직접 결부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당시에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은 예. 대북 쌀 지원 혹은 쌀. 비료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성으로 예. 이루어진 측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김기호 교수님 말씀처럼 네.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주면서 일단 이 12명 송환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네.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예. 추진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쉽지 않습니다만 경제적 이익에 결부되는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말씀을 정리하고요. 이것도 저희가 짚고 가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남북 선수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공동 입장할 경우에 한반도 길을 들고 입장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그 여야 간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도 분명히 있어서요. 이것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역대 올림픽에서 예. 개최국의 국기가 올라가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저희가 정말 평창 올림픽 이거 주최하기 위해서 2전 3기 끝에 간신히 모처럼 개최된 거 아닙니까? 개최된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런 데서 우리가 이게 태극기가 못 올라가고 물론 이제 남북 유동한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한다 하지만 예. 이건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역시 장 교수님 의견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한반도기가 91년에 처음으로 사용이 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할 때는 남북이 공동 입장하면서 들고 네. 입장을 했었는데 네. 예, 아까 김기호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개최하는 올림픽인데 우리나라 예. 국기로 입장하지 않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기는 하지만 예. 아까 김기호 교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기도 한데 예. 작년까지는 한반도가 굉장히 전쟁 위협이 높지 않았습니까? 네.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한두 달 만에 눈 녹듯이 싹 녹고 예. 남북한이 화해롭게 공동 입장을 하고 거기에 예. 한반도 길을 들고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나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가지는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올림픽의 이 메인 스타디움 쪽에는 한반도기가 아니고 태극기가 휘날릴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발짝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그 예. 정도의 마음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장 교수님 말에 조금 덧하면은 이게 이제 올림픽 시전 기간이 3월 25일까지 아닙니까? 네. 네. 패럴림픽을 포함해서요? 예, 패럴림픽까지 포함해서 예. 예, 우리가 제출한 유엔 총회에서 의결한 올림픽 휴전 기간인데 근데 4월 1일부터 또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이것을 미제 북조선 조선공화국 압살 책동이라 그러고 북침 책동이라 그러는데 예. 그게 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북한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북극성 3형이라는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 그거 지금 준비하는 움직임이 신포일 때 포착이 돼 있거든요. 예. 그거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재진입까지 그 ICBM 미 아시아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정상 각도로 쏴야 되기 때문에 정상 각도로 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핵무력은 완성했다고 선언했지만 네. 또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래 되면 곳곳에 암초가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해빙 무도라는 건 올림픽 기간에만 조성될 수 있는 일시적인 그런 분위기지 예. 진짜 북한이 칼을 치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진면목을 봐야지
잠깐 우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런 데서 해빙 미디어가 된 거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과 관련해서 김기호 경기대학교 교수 그리고 장철훈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